평화의 길목 경기 북부에서 평화와 경제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유세에는 처음 해보는 것이 많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고 처음으로 빗속에서 유세를 진행했고 신개념 드라이브인 유세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참여해 주시고 열화와 같이 호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전 세계가 걱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 짓는 아빠의 모습은 전쟁이 평범한 우리 일상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합니다.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입니다. 그보다 진짜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께서는 남북 간 갈등이 있을 때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십니다.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전쟁은 정치인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작 그 결정에 참여하지도 못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내몰립니다. 이분들을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국가를 믿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섣부른 행동으로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든든한 안보 대통령, 평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입니다. 평화를 정착시켜 경기 북부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 이전을 해냈던 것처럼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결단력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성과를 몸소 증명한 이재명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평화로 잘 사는 나라 만들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3월 9일 미래로 가는 문, 새 시대로 가는 문을 선택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손잡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힙시다. 평화의 길목 경기 북부에서 평화와 경제의 문을 힘차게 엽시다. 다음 뉴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 고여령 교수님의 영면을 풀입니다. 한평생 아낌없이 지성과 지혜를 나눠주신 여령 교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애통합니다. 선생께서는 우리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면에서 남다른 시각과 대안을 제시하셨던 지식인입니다. 특히 청년과 어르신들의 아픔을 알고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은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독재적 생각과 독선적 생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선생께서 남기고 가신 모든 것은 우리 국민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 꾸러미에서 두고두고 깨달음을 얻으며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암투병 중에도 특유의 유쾌함과 사색하는 힘만은 잃지 않으셨던 것으로 압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선생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아니라 애초에 난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라 생각하며 슬픔을 달랩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다음 뉴스,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설 담합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숨길수록 위험하고 투명할수록 안전합니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광주 아파트 벽 붕괴 사고를 포함해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사고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건설업계의 대표적 병폐, 입찰 담합을 뿌리 뽑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은 공공공사 또는 공공조달 시 경쟁적 입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몇몇 건설사들은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입찰 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응합니다. 이런 입찰 담합은 단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경영 혁신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건설 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원인도 해법도 간단합니다. 적발되었을 때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영구 퇴출 당하지 않고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 사례를 총점검하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았습니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계약 보증금 부과율을 15%에서 30%로 공사이행 보증금 부과율을 40%에서 80%로 2배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입찰 담합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2년 제한해서 5년 이내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 사업자 공모 평가 시 담합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하여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등 전사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반칙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자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공공공사 중에는 입찰 담합업체와의 계약이 75%에 달했지만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여러 제재 조치 이후에는 1,600여 건의 입찰 공고 중 담합업체와 계약 체결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경쟁하는 다수가 피해보는 상황을 방치한 채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입찰 담합을 아예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모색하겠습니다. 규칙 어겨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을 통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